아빠 나 서울대 합격했어. 우리 손녀를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민우야, 엄마 왔다. 윤정이는 죽은 아들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3년째 변하지 않는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의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합격했어. 정의의 손에서 꽃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우리 민우를, 저 아이가, 소녀가 떨어뜨린 합격증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연, 그들의 성씨였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끔찍한 비밀. 이것은 아들이 죽은 뒤 3년 만에 찾은 손녀와 재벌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민우야, 엄마 왔다. 윤정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무릎을 스쳤고 손에 든 백합 한 다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선 남편 강도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묘지 언덕을 올랐습니다. 3년 전 오늘 단 하나뿐인 아들 강민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가슴 한쪽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민우를 불렀고 밤이면 민우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우의 무덤은 묘지 안쪽 언덕에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도연도 멈춰섰습니다. 민우의 무덤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민우 무덤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연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합격했어. 그 순간 정희 손에서 백합이 떨어졌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뭐라고 한 거야? 정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나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없지만 그래도 아빠 약속 지켰어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이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소녀는 편지를 접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소녀와 정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저기,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달려갔습니다. 잠깐, 기다려, 도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덕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은 소녀가 떨어뜨린 종이를 주었습니다. 합격증이었습니다. 거기엔 강세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성씨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민우가, 우리 민우가.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넌 우리한테 뭘 숨긴 거니?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세연이라는 아이 누구지? 왜 우리 민우를 아빠라고 부른 거야?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커졌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도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세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수진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수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웃음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응, 다녀왔어.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 도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강세연,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민우야, 넌 이 아이를 알고 있었니? 정희는 민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말 좀 해주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돼요? 수진이었습니다. 응, 들어와. 어머님, 오늘 묘지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민우 무덤 앞에서 이상한 아이를 봤어. 중학생쯤 된 여자애였는데 그 아이가 민우를 아빠라고 불렀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네,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강세연. 우리 성씨를 쓰더라고. 정희는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수진은 합격증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거 있니? 정희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민우 오빠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대체 저 아이는 누구지?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민우 오빠 팬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그 아이 눈빛이 진심이었어. 진짜 아빠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우 오빠 기일이라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좀 쉬세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한편 도연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세연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우의 절친이었던 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기태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혹시 민우가 사귀던 여자 있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솔직하게 말해줘.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정기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우 형이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비밀? 민우 형, 수진 누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분을 사랑했었어요.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형이 그분 얘기할 때 항상 그녀라고만 했어요. 그럼 얼굴은? 사진은 본 적 없어요. 근데
형이 그분한테 임신했다는 얘기 들었대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네, 근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왜? 그건 저도 몰라요. 형이 말 안 해줬거든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태야, 혹시 강세연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강세연요? 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민우 형 물건 정리하면서 정기태는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 맞다. 형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어요. 세연이 태어났다. 꼭 지켜주고 싶다라고. 도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 다이어리 아직 있니? 네,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당장 가져와 줄 수 있어? 지금요? 응, 부탁이야.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정기태는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낡은 다이어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거예요. 도연은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았습니다. 민우의 필체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세연이 태어났다. 아빠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 꼭 지켜주고 싶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우야. 회장님, 그 아이 찾으실 거예요? 정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녀인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 어머니는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도연은 다이어리를 더 읽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수진이가 알아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21년 5월 10일. 그녀가 연락을 끊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한 걸까? 2021년 6월 1일. 세연이를 볼 수 없다. 미치겠다. 수진이 때문에 모든 게 꼬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세연이를 찾을 거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알았다고? 네. 수진 누나가요? 정기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기태야, 이거 혹시 정희한테 보여줘도 될까? 네, 물론이죠. 도연은 다이어리를 들고 정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들어와. 문을 열자 정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도연은 다이어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다이어리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민우가 직접 쓴 거야.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민우가 아빠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 아이 세연이는 우리 손녀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우야, 왜 말 안 했니? 왜 엄마한테 숨긴 거야? 여보, 여기 봐. 도연은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가 알고 있었어?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불러. 여보, 진정해. 진정?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수진이가 우리 손녀 존재를 알고도 숨긴 거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자. 수진이 말도 들어보고. 도연은 정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 불러. 도연은 수진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르셨어요? 들어와. 수진이 들어오자 정희가 다이어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 거 맞지? 수진은 다이어리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대답해. 넌 알고 있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 엄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넌 다 알면서 입 다물고 있었어.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됐어. 나가. 정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일단 세연이를 찾아야 해. 도연은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찾아? 묘지로 다시 가보자. 그 아이 다시 올지도 몰라. 그래, 가보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할머니야. 어디 있니? 정희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도연은 묘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는 중학생 여자애 본 적 있어요? 중학생이요? 글쎄요, 여기 사람 많이 와서 기억이 잘.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강세연이라는 아이 찾으세요? 네. 아세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그 아이 담임이에요. 정희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세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담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처 원룸에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요? 네, 어머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담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걱정이 많아요.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담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두 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세연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담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가족이 계셨어요? 네, 저희도 방금 알았어요. 담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이제 세연이가. 네, 저희가 데려갈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임은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꼭 잘 부탁드려요. 그 아이 정말 착해요. 네, 감사합니다. 주소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층 끝방이었습니다. 문패도 없었습니다. 도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학교 갔나?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혹시 세연이 찾으세요? 네. 아시나요? 옆집 사는데 세연이 학교 갔어요. 오후에 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두 분은 누구세요? 처음 보는데. 여성은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희는 세연이 가족이에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이요? 세연이가 혼자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그 아이 너무 불쌍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울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근데도 학교는 꼬박꼬박 가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예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혹시 세연이 아버지 얘기 들은 적 있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세연이가 말을 안 해서. 엄마도 말 안 했고요.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세연이 잘 부탁드려요. 여성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계단에 앉아 세연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4시쯤 계단 아래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퉁이를 돈 순간 세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연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저기.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세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막아섰습니다. 세연아, 우리 내 할아버지, 할머니야.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민우, 강민우가 우리 아들이야.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정희는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빠가 쓴 거야. 세연은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그래, 내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희는 세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늦어서 미안해. 세연은 정희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세연아. 도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연의 방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연아, 여기서 혼자 지낸 거니?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남겨놓으신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알바도 하고. 정희는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 집으로 가자.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넌 우리 손녀야. 가족이야. 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데. 정희는 세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우가, 내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선물이야. 세연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이제 울지 마. 도연이 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짐 싸자. 우리 집으로 가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연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정원, 큰 저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내 아빠가 자란 집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가? 그래, 내 아빠 방도 그대로 있어. 차가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집은 너무 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누구? 수진은 세연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세연도 수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수진아, 소개할게. 이 아이는 세연이, 민우의 딸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넌 이미 알고 있었지? 정희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를 괴롭힌 사람이죠? 세연이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랑 헤어지게 만든 사람이라고.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한 거야?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대답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도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연은 그 옆에 섰습니다. 수진아, 처음부터 다 말해.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전 솔직하게 말해. 내가 뭘 했는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 오빠가 그 사람 만났을 때 저도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투했어요. 오빠가 그 사람한테만 신경 쓰니까 저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우 오빠는 너 같은 사람이랑 안 어울린다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랑은 절대 결혼 못 한다고. 그리고 돈을 줬어요. 떠나라고.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그게 다예요? 세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만약 민우 오빠한테 연락하면 아이를 빼앗겠다고,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세연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혼자 나를 키웠어요. 아빠도 만나지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당신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세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세연아, 진정해. 민우는 알고 있었니? 도연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빠는 몰랐어요. 그냥 연락이 끊겼다고만.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얼마나 괴로워했겠어. 자기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정희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왜 그랬어? 사랑 때문이라고? 그게 사랑이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넌 이 집에 없어. 짐 싸서 나가.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아빠 많이 그리워했어요. 정희는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네, 아빠 사진도 없는데 매일 아빠 얘기만 했어요. 착한 사람이었다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세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 같은 딸을 둬서 행복했을 거야. 세연은 정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세연아, 내 아빠 방 보여줄까? 도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방이요? 그래, 그대로 있어.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책장, 침대,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아빠 방. 민우가 고등학교 때부터 쓴 방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세연은 책상을 만졌습니다. 아빠가 여기 앉았구나.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세연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민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세연은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연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 민우 사진들 있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세연은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민우, 중학생 민우, 대학생 민우,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웃고 있는 민우였습니다. 아빠 웃는 얼굴 처음 봐요. 민우는 웃는 걸 좋아했어. 정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닮았어요, 엄마랑. 엄마도 이렇게 웃었어요. 세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연아, 이제 이 방 내 방이야. 정희는 세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응, 내 아빠 방이니까 내가 써. 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정희와 함께 식탁을 차리고 저녁이면 도연과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방에는 여전히 짐을 다 풀지 않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정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세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연아, 들어가도 돼? 네, 할머니. 문을 열자 세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세연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사진이요. 사진 속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순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예쁘시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엄마 웃는 게 제일 예뻤어요. 세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제 앞에선 한 번도 힘든 표정 안 보이셨어요? 세연아, 엄마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할머니가 알고 싶어. 정희는 세연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동네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는데 집에 오시면 꼭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세연아, 엄마 왔어 하고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은 항상 같이 먹었어요.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들어주셨어요. 제가 시험 잘 보면 엄마보다 더 좋아하셨고, 제가 속상한 일 있으면 밤새 안아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정희는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가끔 밤에 몰래 우시는 거 봤어요.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시다가 제가 나가면 급하게 눈물 닦으시고 웃으시곤 했어요. 아빠 생각하시면서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아빠 사진도 없으셨어요. 전 아빠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가끔 혼잣말로 민우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시던 게 전부였어요. 제가 물어보면 나중에 크면 다 얘기해 줄게 하시면서 세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세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점점 안색이 나빠지시고 밥도 잘 못 드시고 제가 병원 가자고 했는데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학원에서 쓰러지셨어요. 학원 원장님이 급히 119 부르셔서 병원에 갔는데 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됐고 수술도 어렵습니다. 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도요. 세연아.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엄마가 없는 세상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엄마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괜찮아, 세연아, 엄마 괜찮아 하시면서 정희는 세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었어요. 항암 치료받으러 다니고 엄마 아파하시는 거 보고 머리카락 빠지시는 거 보고 전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세연은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아플 때도 저 걱정하셨어요. 세연아 밥 먹었어.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하시면서요. 당신은 밥도 못 드시면서요.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3개월밖에 못 버티셨어요. 너무 빨리 나빠지셨어요. 마지막 한 달은 병원 침대에서 거의 못 일어나셨어요. 세연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못했잖아.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착하고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빠 사진도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다 잃어버렸어. 헤어질 때 너무 급하게 떠나서. 세연아, 엄마 없어도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빠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서울 하늘공원 묘지. 엄마가 가끔 몰래 다녀왔어. 내 합격 소식 같은 거 전하고 싶을 때 가봐. 아빠한테 말해줘.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아빠 가족을 만나게 되면 엄마가 아빠를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줘.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날 아침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게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세연을 꼭 안았습니다. 수연 씨,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엄마 장례식엔 사람이 많이 왔어요. 학원 원장님, 학부모님들, 엄마 제자들. 다들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부모님은 엄마 임신했을 때 연 끊으셨대요.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전 혼자가 됐어요. 원룸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요.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엄마가 정말 떠나셨구나. 세연은 흐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버텼어요. 학교 가고 공부하고 알바하고 엄마가 남겨주신 돈이 조금 있었지만 오래 못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정희는 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는 거요. 다녀왔습니다 해도 대답이 없는 거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잘 때도 혼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세연아. 그래서 아빠 무덤에 갔어요. 엄마가 알려주신 곳으로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무덤 앞에 서니까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빠 나 세연이에요 하고요. 세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끔 찾아갔어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좋은 일 있을 때. 아빠한테 말했어요. 서울대 합격했을 때도요.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고요. 세연아,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어. 정희는 세연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하늘에서 안심하실 거야. 우리가 세연이 잘 돌봐줄 테니까. 세연은 정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도연에게 세연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수연 씨가 얼마나 힘들게 세연이를 키우셨는지. 도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가 알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 때문에 다 꼬인 거야.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미 떠났어. 이제 우리가 세연이 잘 돌봐줘야지. 내일 수연 씨 무덤에 가자.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세연에게 물었습니다. 세연아, 할머니랑 엄마 무덤 갈까? 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래, 할머니도 인사드리고 싶어.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세연 엄마의 무덤은 언덕 아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비석에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이수연. 엄마, 나왔어. 세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희와 도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 씨,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세연이 할머니 윤정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할아버지 강도연이고요. 정희는 가져온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더 일찍 세연이를 찾았어야 했는데. 수연 씨 혼자 너무 힘드셨죠? 세연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 가족 생겼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찾아주셨어. 엄마가 하신 말씀 다 전했어. 엄마가 아빠 사랑했다고, 원망 안 한다고. 세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세연이 잘 키워드릴게요.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정희는 세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줄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나한테 잘해주시고 아빠 얘기도 많이 해주셔. 엄마가 아빠 사랑했던 거 이해돼.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 봐. 엄마 없어도 잘 살게. 약속 지킬게. 그러니까 엄마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아빠 만났지? 둘이 행복하게 지내. 사랑해, 엄마.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은 편지를 접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요하게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제일 하고 싶어 했던 말이 있어요. 정희는 세연을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민우 씨, 세연이 낳게 해줘서. 세연이가 있어서 난 외롭지 않았어 라고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 씨, 정말. 세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빠 사랑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민우도 수연 씨를 사랑했을 거야. 세연이가 그 증거야. 도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아빠 사진과 엄마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둘 다 하늘에서 만났겠지? 나 걱정하지 마. 잘 살게. 약속할게. 세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아, 나야. 도연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아빠 물건들이야. 내가 가져.
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물건이요? 그래. 도연은 상자를 내려놨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우의 옷, 시계, 일기장,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가 차던 거예요? 그래, 민우가 제일 아끼던 시계야. 세연은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조금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천만에. 다 내 거야. 도연은 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연은 상자를 뒤지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민우 일기장이야. 읽어봐. 세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세연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 작은 발. 내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꼭 지켜주고 싶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1년 6월 1일. 세연이를 볼 수 없다. 미치겠다. 수진이 때문에 모든 게 꼬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세연이를 찾을 거다. 세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날 사랑했구나. 민우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걸 꼭 기억해.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짐 다 풀게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여긴 이제 제 집이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세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세연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 과일 코너에서 딸기를 고르던 중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딸기를 쥔 채 굳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근처에 살아서요. 그런데 어머님. 수진은 한 발 다가서며 세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말 확인은 하셨어요? 그 아이가 민우 오빠 딸이라는 걸. 정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 같은 거요. 수진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엄마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세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는? 수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님. 혹시라도 사기꾼한테 당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꺼져. 수진은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전 모릅니다. 그리고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예요. 세연은 정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세연을 안아주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의 말이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도연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DNA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세연이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게 세연이를 지키는 길이야. 정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세연이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말할게. 그날 저녁 도연은 세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연은 책상에서 공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세연아, 우리 DNA 검사 한번 하자. 도연은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도연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확실하게 해두는 거야. 법적으로.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 세연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연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세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뒷좌석에서 세연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받으러 간 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거. 정희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99.99% 일치. 생물학적 친손녀 관계 확인됨. 세연아. 정희는 세연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세연도 울음을 터뜨렸고 도연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결과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세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인터폰을 확인하자 화면에 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도연은 대꾸 없이 비켜섰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서자 정희와 세연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민우 오빠 재산 상속 관련 서류예요. 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세연이가 진짜 민우 오빠 딸이라면 제가 받을 몫을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가. 아버님, 이건 법적인. 법? 정희가 다가섰습니다. 넌 이미 민우 재산 상속에서 제외됐어. 변호사 통해서 다 처리했어. 내가 한 짓들, 협박, 사기 다 기록했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없어?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아들을 괴롭힌 사람이야. 손녀까지 괴롭혔고.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는 오지 마. 정희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우의 3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와 세연은 함께 백합을 준비했습니다. 세연은 아빠에게 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빠한테 읽어드려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민우의 무덤 앞에 백합을 놓고 세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나예요. 세연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어요. 아빠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알게 됐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아빠 만났을 거예요. 둘이 행복하게 지내요. 나도 행복하게 살게요. 아빠 사랑해요. 세연이 편지를 무덤 앞에 놓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 세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와? 정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우 오빠 기일인데 오면 안 돼요? 수진은 다가왔습니다. 나가. 정희는 수진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오빠 그리워요. 그리워? 내가?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 괴롭힌 사람이. 세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 괴롭히고 아빠랑 헤어지게 만든 게? 넌 몰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모르는데요? 민우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엄마 그 여자 아니에요. 세연이 소리쳤습니다. 이름 있어요. 이수연.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 짓 다 알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협박하고 돈 주고 쫓아낸 것 다 알고 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뭐?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아들을 괴롭혔어? 손녀까지. 전 오빠가 저만 보길 원했어요.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그 여자, 아니 수연 씨가 나타나면서 오빠가 저를 안 봤어요. 그래서 질투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질투했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읽어줄게요. 세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민우 씨를 사랑했던 이수연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민우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딸 세연이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연이가 민우 씨 가족을 만나면 제발 아이를 받아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민우 씨를 사랑했던 이수연 올림. 세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전 아직 못 용서해요. 수진은 땅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아, 민우한테 사과해. 수진은 비틀거리며 민우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오빠, 저 수진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 사랑한다면서 오빠 행복 망쳤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세연을 봤습니다. 세연아, 정말 미안해. 용서는 못해줘요.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소원이니까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잘했어.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어요. 다 끝났어요. 세연은 민우의 무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연이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희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마다 도연과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세연을 불렀습니다. 세연아, 할아버지랑 회사 갈래? 회사요? 응, 내가 물려받을 곳이니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연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는 거대했습니다. 높은 빌딩, 분주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세연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 강세연, 제 손녀이자 이 회사의 후계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연은 긴장했지만 도연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회의 후 도연은 세연을 민우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내 아빠 사무실이야. 세연은 천천히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빠, 이 풍경을 봤구나.
이제 이 자리 내 거야. 도연은 세연 옆에 섰습니다. 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민우의 딸이야. 그날 밤 정희는 세연을 불렀습니다. 세연아, 할머니랑 잠깐 얘기할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줄게.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우 할머니가 나한테 준 거야. 민우 아빠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내 차례야. 정희는 목걸이를 세연 목에 걸어줬습니다. 우리 가족의 증표야. 세연은 목걸이를 만지며 정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3년이 흘렀습니다. 세연은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발표를 확인한 날 세연은 소리쳤습니다. 합격했어요. 정희와 도연이 달려와 세연을 껴안았습니다. 민우야, 봤지? 우리 손녀 해냈어.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혼자 민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합격했어. 의대에. 아빠가 원하던 거 내가 해냈어. 세연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에게. 오늘 서울대 합격했어요. 아빠가 꿈꿨던 것들 내가 이룰게요. 그리고 아빠처럼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세연은 편지를 무덤 앞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세연을 불렀습니다. 세연아, 할머니랑 얘기 좀 할까? 정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입양 서류야.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 딸로 만들고 싶어서. 괜찮겠니? 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 되자. 네, 좋아요. 법원에서 입양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세연, 정말 입양을 원합니까? 네. 강도현, 윤정의 부부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세연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에 새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도현, 윤정희, 강세연. 세연은 문패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정희는 세연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라고도 불러줘. 도연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세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마지막으로 민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빠, 나 새로운 가족 생겼어. 엄마, 아빠가 생겼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 행복해도 되지? 천사 엄마 잊지 않을게. 아빠도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게. 아빠가 남긴 사랑, 내가 이어갈게. 세연은 무덤에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5년 후 세연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는 엄마처럼 따뜻했고 아빠처럼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말기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세연 엄마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전 얼마나 남았나요? 세연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졸업식 날 정희와 도연이 왔습니다. 축하해, 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세연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노력이야.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민우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